본 내용은 일본 괴담 쿠네쿠네를 소재로 가져와 각색하여 만든 창작 이야기로 각색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쿠네쿠네. 쿠네쿠네는 주로 논이나 밭, 산들과 같이 수풀이 우거진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아주 가끔씩 발견되고 있으며 꾸물거린다는 일본어와 같이 사람과 닮은 비슷한 무언가가 말도 안 되는 움직임으로 꿈틀거리는 형태로 보여지며 이를 보면 무조건 정신이 나가버려 웃으며 우는 얼굴로 변하거나 사람이라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쿠네쿠네의 꿈틀거리는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거나 등을 보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괴담이 유명했다. 오랜만에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군대에 가기 전에 휴식을 만끽하고 있는 나는 요즘 무서운 웹소설이나 드라마, 소설 같은 걸 보는 것에 빠져버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컴퓨터나 동영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컴퓨터를 키며 이런저런 사이트를 둘러보며 자극적인 내용을 찾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쿠네쿠네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사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꿈틀거림? 신기하네. 그렇게 쿠네쿠네에 대한 설명을 보던 중에 아주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만 만약 그 물체가 쿠네쿠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홀려버려 정신이 나가게 된다는 문구를 읽었다. 나는 좀 더 그 물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내용들과 마지막으로 쿠네쿠네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다. 아, 배고프다. 귀찮으니까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주방에 가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끓기를 기다리던 와중에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다. 휴가가 끝나기 전에 함께 여행이나 다녀오자는 내용이었고 어디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답장 없이 그냥 휴대폰을 책상에 다시 내려놓았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대충 라면을 끓인 뒤에 먹어치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외출했다 돌아오셨다. 옷을 갈아입으시고 주방에 있는 냄비를 보신 뒤에 긴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또 시작이네.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긴 잔소리가 끝나고 나서 엄마는 청소기를 돌리며 외할머니 댁에 한번 다녀오자고 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갈 시간도 안 나고 이미 외할머니 댁에 다녀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참에 인사드린 뒤에 며칠 정도 쉬다가 오자고 하셨다. 생각해보니 외할머니 댁은 부산 외곽 지역이었고 어디든 놀러 가자는 친구의 연락이 생각이 났다. 어차피 가지 않겠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었고 초등학생 때 친구들도 함께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랑 가게 되면 나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심심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엄마, 그럼 나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돼요? 싫다는 소리 대신 친구들을 데려가도 되냐는 나의 질문에 청소기를 돌리던 엄마는 나를 한번 쳐다보셨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다음날 나는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고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시간이 되어 나는 카페에 도착했고 친구들은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야, 김민규, 여기. 내 커피는? 에? 맡겨놨냐? 졸라 자연스럽게 물어보네. 표정 봐라. 뒤지게 맞을래? 어이, 또 시작이네. 내가 시켜놨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한종민과 박지훈. 어렸을 때부터 나와 동네 친구였던 친구들이다. 지훈이는 말은 없지만 정말 착한 친구고 종민이는 항상 장난기가 가득하고 유쾌하며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어머님이 무당이시라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게 이따금 나쁜 소리를 듣고는 하던 친구였다. 하지만 호탕한 종민이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고 나와 지훈이도 그런 종민이를 좋아했다. 예전에 살던 집들도 모두 한 동네에 모여 있어서 우리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 앞 시장의 놀이터에서 놀고는 했었다. 당연히 우리 외할머니 댁이 부산이다 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종종 놀러 가기도 했었다. 시간이 흘러 이사를 한 집도 있었지만 바로 옆 동네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만나오고 있다. 야, 종민아, 엄마가 외할머니 댁 가자는데? 이 새끼 답장 없어서 또 귀찮아서 아무데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너 혼자 가기 싫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딱 엄마가 얘기하는데 너희 생각이 나서 겁나 쫄랐지.
나의 거짓말을 바로 알아챈 종민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며 욕할 준비를 했고 지훈이는 상황을 보며 피식 웃기만 했다. 근데 만약 출발하면 금요일에 간다고 했잖아. 할머니 댁 갔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틀 정도 있다가 온다고 하시던데? 2박 3일? 오, 그럼 난 시간 괜찮아. 그러네? 금, 토, 일. 딱 괜찮네. 이 시기 우리 이용하는 거 한 번만 넘어가 준다. 종민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남아있는 커피를 다 해치워버렸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대충 방 한구석에 던져놓았다. 그렇게 별일 없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금요일이 찾아왔고 친구들은 우리 집 앞으로 시간에 맞춰 찾아왔다. 종민이와 지훈이는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왔고 부모님도 친구들에게 벌써 이렇게 컸냐며 내 방으로 들어가서 출발하기 전에 잠깐 쉬다 나오라고 하시며 분주히 짐들을 차로 나르셨다. 야, 부모님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규 완전 그냥 이기적인 새끼네. 이미 엄청 무거운 건 내가 다 차에 옮겼거든. 닥쳐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출발한다는 엄마의 말에 우리는 준비했던 짐들을 챙겨서 차에 올라탔다. 차에 올라타서 문득 내가 봤던 괴담이 생각이 나서 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너네 쿠네쿠네라고 알아? 쿠네쿠네에 대한 괴담을 얘기해주고 모두 전해들은 종민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며 비웃었고 지훈이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추가적으로 찾아봤던 정보들을 말해주었고 친구들은 그런 게 어딨냐며 코드숨을 쳤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차 안에서 밖의 풍경들을 보거나 노래를 들으며 게임을 하다 보니 벌써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와 친구들이 반가우셨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문 앞에 마중 나와 계셨고 나와 친구들은 인사를 드리고 짐을 풀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와, 근데 여기 우리 어렸을 때랑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니까 완전 그냥 다시 초등학생 때로 돌아온 것 같아.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인 집에 감탄하며 둘러보고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집을 둘러보며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피어났다. 짐 정리를 마친 후에 우리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근처 시내로 나가기로 했고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별로 없는 할머니 댁이 위험하니 해가 지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시내로 나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던 그 길도 예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다시 초등학생 된 것 같다. 안 그래? 지랄마. 그때는 내가 너보다 작았기 때문에 절대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새끼는 자꾸 질문을 시비로 받네. 너 티발 씨냐? 버스 왔어. 둘 다 그만 싸우고 버스나 타. 지훈이의 중재로 인해 으르렁거리던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고 오랜만에 어렸을 적 돌아다녔던 그 기억을 회상하며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시내에 내리게 되었고 우리는 예전에 많이 놀았던 오락실이나 노래방, PC방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지훈이는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아쉬웠던 나와 정민이는 1시간 정도 더 놀아도 해는 지지 않을 거라고 지훈이를 안심시키며 하고 있던 게임에 다시 열중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어두워지려고 해.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찐득하게 놀았던 게 언제냐? 그니까 그래도 하루 더 있으니까 오늘은 이쯤 하고 갈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는 넓게 펼쳐져 있는 논두렁을 따라 천천히 운행을 했고 맨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종민이가 나를 다급하게 불렀다. 야, 민규야. 김민규. 잠깐 졸던 나는 종민의 외침에 깜짝 놀라서 종민이를 쳐다봤다. 아이, 깜짝이야. 왜?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항상 까불거리던 종민이가 살짝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지만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 외할머니 댁 근처의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를 놀래켰던 종민은 열심히 휴대폰으로 무언가 보고 있었다. 버스에 내려 외할머니 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도중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얘들아, 원래 이쪽으로 가면 외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라? 이상하다. 이 길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버스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외할머니 댁까지 이어져 있는 큰 길을 지나 옆에 샛길로 아무리 걸어봐도 외할머니 댁은 좀처럼 보이질 않았고 1시간 정도가 되었을 무렵 우리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 댁의 집 주변 지리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나와 지훈이는 당황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종민이는 표정의 변화 없이 묵묵히 혼자 앞으로 계속 걸어가기만 했다. 종민아! 야 한종민! 저 자식 안 들리나? 크게 불러봐도 들리지 않는 듯 종민이는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고 있었고 우리 둘은 당황한 채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먼저 뛰어가서 종민이의 어깨를 잡으며 돌려 세웠는데 종민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 야, 너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몰라도 돼. 아니, 알면 안 돼. 무언가 평소의 종민이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겁에 질린 듯해 보였고 그때 나는 지훈이를 부르려 뒤를 돌아보았는데 지훈이는 뒤를 돌아 저 멀리 뒤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종민이 녀석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봤지만 내 말에 대한 대답은 돌아오질 않았고 중얼중얼 무언가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다. 뭐지? 허수아비? 응? 뭔데 그래? 저기 뒤에 봐봐. 뭔가 있지 않아? 저 멀리 논두렁 쪽에 말이야. 지훈이의 말을 듣고 저 멀리 논두렁 쪽을 쳐다봤는데 처음엔 멀리 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쳐다보았지만 두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이상하게 꾸불꾸불 지렁이처럼 움직이는 듯한, 아니 무언가 도로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그 물체는 반복적으로 기묘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이는 잘 안 보인다며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보고 있었고 나도 역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욕망이 알게 모르게 점점 솟구치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나는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종민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야, 니네 지금 뭘 한눈 팔고 서 있어. 미친놈들아, 빨리 와. 갑자기 화를 내는 종민이의 모습에 나와 지훈이는 당황하며 종민이를 쳐다봤다. 야, 너 아까부터 계속 말도 없고 화만 내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니네가 몇 살인데 허수아비 같은 걸 신기하다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허수아비 처음 봐? 그래, 살면서 온통 하얀색인 허수아비는 처음이다, 새끼야. 조금은 공격적인 말투에 나는 기분이 나빠졌지만 일단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어서 가자고 지훈이를 불러 빠르게 먼저 출발한 종민이를 따라 길을 걸어갔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그냥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드렸고 엄마는 생각과는 다르게 어두워지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만 하셨다. 그렇게 걷다 보니 다행히 우리가 아는 낯익은 길이 나왔고 그 길을 따라 무사히 외할머니 댁으로 갈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서로 말없이 모두 씻고 작은 방에 모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종민이에게 따졌다. 좋게 생각하려 해도 빡치네. 한종민, 너 왜 우리한테 그렇게 소리 지른 건데? 야, 민규야. 욕이나 짜증으로 대답할 줄 알았던 종민은 생각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나를 불렀다. 우리 내일은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자. 무슨 소리야 그게. 부산까지 할머니 집에 박혀 있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아까 봤던 거 그거 너희가 본 거 허수아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훈아, 너 혹시... 종민이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지훈이가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 조용히들 좀 해봐. 잘 안 들리잖아. 지훈이는 뭔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이상한 얼굴로 바닥에 귀를 대고 구부러져 누워 있었다. 아니 이 새끼 뭐해.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 당황한 나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애써 웃으면서 장난을 쳐보았지만 이미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지훈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없이 지훈이를 쳐다보고 있는 종민이만 있을 뿐이었다. 뭔데 도대체. 한종민, 너 쟤 왜 저러는지 알고 있는 거야? 너가 말했던 거 쿠네쿠네. 그거 말이야. 아까 버스에서 나도 지훈이가 본 것처럼 비슷한 걸 봤었어.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장난스레 얘기했던 건
그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괴담이었다. 야, 그거 일본 귀신이라고 얘기했잖아.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게 진짜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나도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었어. 근데 지금 지훈이가 정신이 나간 건 맞아. 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기운 정도는 느낄 수 있어. 나와 정민이는 긴 시간 동안 의견을 내며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결국 엄마에게 말해보기로 했고, 나는 엄마와 아빠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갔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만 아빠만 계셨고, 엄마는 잠깐 집 앞에 산책을 하러 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외할머니 집에서 나가 엄마를 찾았다. 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도 엄마는 마당에 있는 마루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외할머니도 함께 계셨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서. 머뭇거리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엄마한테 얘기해 주었고, 대수롭지 않게 헛것을 보았다는 엄마와 달리 옆에서 듣고 계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갑자기 나에게도 가까이서 보았냐고 물으셨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려고 했지만 친구가 도와줘서 그냥 멀리서만 봤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앞으로도 그런 게 보이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도 관심을 두지도 말라고 하시며, 가까이서 본 지훈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밖에 더 이상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야기를 종민이에게 전해주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는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가득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몸싸움을 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도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이상한 소리는 지훈이가 내고 있었고, 그런 지훈이를 종민이가 제지하고 있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이 새끼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몸도 엄청 뜨거워. 너 나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내더니 이렇게 계속 꿈틀거려. 지훈이는 아까 언뜻 보았던 그 형상과 비슷하게 바닥을 기며 기괴하게 꿈틀거려댔고, 나도 종민이와 같이 지훈이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되었을까? 갑자기 지훈이의 몸에서 힘이 풀리며 기절했다. 아니, 정확히는 밤새도록 움직이다 기절했다가를 반복했던 것 같다. 지훈이 어떡하지? 얘 왜 이렇게 된 거야? 너도 혹시 아까 이상하다고 했던 그거 가까이서 본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걸어가서 보려고 했다가 종민이 소리를 질러서 보지는 못했다고 대답했고, 종민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얘기했다. 멀리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 봐. 나도 아까 버스에서 그냥 우연히 저 멀리 있는 걸 본 거거든.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새벽이 지나갈 때까지 나와 종민이는 지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대화를 했고 별 소득은 없었다. 다음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셨던 탓이었을까? 우리는 2박 3일을 생각하고 놀러왔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집에 돌아가게 됐고, 지훈이는 쉴 새 없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전역을 하게 되는 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지훈이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멋쩍게 서 있는 종민에게 지훈이의 이야기를 물어보았지만 지훈이는 아직도 그때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은 여전했고, 지훈의 부모님도 지쳐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만약 내가 그걸 가까이 걸어가서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종민이가 나를 불러주지 않고 지훈이를 불렀다면.